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죠. 거대 자본들의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서 조용히 폭풍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속도 경쟁으로 승부수를 건 요식업의 괴물 신입. 초단기간에 업계가 주목하는 유니콘으로 떠오른 흥미진진한 비밀이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영상 속 주인공을 공개 수배합니다. 야식 마니아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침샘 자극죄. 더 잦아진 치킨 누님의 유혹에 주머니를 열게 만든 지갑 탕진죄. 치물리에가 뽑은 신제품으로 질릴 틈 없게 만든 변화무쌍죄. 입안의 행복을 선물한 오늘의 주인공. 어니언 맛, 토마토 커리 맛. 다양한 옷으로 변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피자, 떡볶이와 공범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치킨의 배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른의 대표이사 유민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그 사업을 처음에 준비를 하다 보면 요즘에 무슨 시장이 뜨지? 블루오션 시장은 과연 뭘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기 쉬운데 저희는 가장 치열하다고도 얘기하고 포화 시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레드오션 시장이라고도 얘기하는 치킨 시장에 진출을 해서 한 1년 만에 매장이 한 100개 넘게 생겼고요. 이런 성과는 그 과거 이제 14년 전 이후로는 그 최초라고 해요. 이렇게 배달형 치킨이 1년 만에 100개가 생긴 거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럼 이런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업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를 조금씩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사업은 무엇일까? 사업은 왜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 돈을 벌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과연 돈은 무엇일까? 돈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에 그럼 돈이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살았을까?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누군가는 그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가축을 기르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서로 이제 얻었던 수확들을 물물 교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물 교환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편했고 이제 화폐가 생겼겠죠. 그래서 대신 물물 교환 대신에 돈을 주고 우리 그걸 거래를 하자 이렇게 약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돈은 사실 별게 아니라 단지 그냥 물물 교환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물물 교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럼 돈을 번다는 얘기는 사실 물물 교환을 잘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물 교환을 잘하는 것과 돈을 번다, 물물 교환을 잘한다, 사업을 잘한다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물물 교환을 하면 잘할까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물 교환이 안 될 때는 어떨 때 안 될까요?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필요한 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은 거를 줄 때 상대방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걸 아무리 줘봤자 거래가 성사되지 않겠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되게 많은 거를 요구하면서 상대방한테는 조금 줄 때 그래도 당연히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가치가 흔해요. 그래서 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굳이 저와 거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을 잘하려면 이 세 가지의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준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겠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많이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먼저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제가 먼저 많이 주고 그 상태에서 적당한 만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흔하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저만 줄 수 있는 가치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데, 사실 많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간혹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우니까 이건 안 할 거야. 더 쉬운 방법을 찾자.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만 찾다 보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지 않고 돈을 못 벌게 되겠죠. 점점 누구나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해서 고객한테 전달한다면 그만큼 가치를 높여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좀 더 기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회사는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전략, 사람, 기업 문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은 차별화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저와 거래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객이 원하는 거를 차별화시켜서 줘야 될 텐데, 그럼 어떤 거를 줘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크게 고객이 두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치킨을 구매하는 소비자, 하나는 창업을 하는 창업자일 건데요. 우선 치킨을 구매하는 소비자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금값이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불매 운동을 벌이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니즈는 가성비, 고품질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치킨을 가장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을 같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치킨 개발을 하셨던 분을 영입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읽은 거는, 요즘에는 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밀가루 겉에 파우더가 두껍지 않은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피를 얇게 만들면서 바삭하게 이제 제품 개발을 고퀄리티로 개발을 했고, 그럼 이걸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양이 좀 줄으니까 원가가 좀 다운된 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는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분석을 한 결과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광고 비용을 좀 과도하게 집행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TV 광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젊은 층들은 TV 광고를 많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저희가 또 효율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만큼 광고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더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배달 어플 리뷰를 보면, 그래서 지금 고객 반응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재밌는 리뷰들만 말씀드리면,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자비로운 치킨은 처음 만나본다. 그 밑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은혜를 받은 느낌이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 브랜드를 만든 본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가끔 있고, 물론 악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창업자 측면에서의 차별화는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 창업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사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창업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보다 나은 더 이제 앞서간 프랜차이즈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고 있는 뭐 가맹금, 보증금, 교육비 이런 거를 전부 없앴고요. 또 하나는 창업할 때 일부 설비나 홍보비까지 저희가 되려 지원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전략을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걸 잘 찾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제 방법을 없겠죠. 그래서 제일 핵심으로 생각했던 방법은 전문가들을 채용하자였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혼자 그거를 배우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겠죠. 그래서 저희 구성원의 이제 절반 이상은 다 각 분야의 인테리어, 어떤 매장 코칭, 아니면 교육, 뭐 인사 10년 이상 경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업 문화인데,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직 문화, 기업 문화에 비하면 전략은 아침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들 그 인재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과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좀 고민하고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몰입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고객의 니즈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하고 저희는 행복도 설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들은 우선 출퇴근 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10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반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부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까지 전부 법인카드를 지급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이렇게 주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 이제 외로운 솔로들이 있는데요. 그 솔로들의 외로움을 또 달래주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솔로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면 5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먼저 직원들을 위해 줬더니 저희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그 인원도 더 뽑아야 되고 매장을 한 달에 10몇 개씩 오픈해야 되니까 인원들이 계속 추가돼야 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자금 유동성의 위기가 생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회사 직원이 제가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준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니까 그걸 잠시 써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결집이 돼서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싶은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나눔, 배품인데요. 저는 인생 자체가 사업인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본다면 많은 분들께 사업을 하면 아이템이나 전략이나 컨셉에 대해서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사업 아이템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인생 자체를 사업으로 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친절하고, 내가 만약 물질이 있다면 좀 베풀고, 물질이 없다면 감정 즐겁게 주고 이렇게 베풀다 보면 그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땅에 토지에 씨를 뿌리고 결국에 내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그 싹이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목적을 잊지 말자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벌잖아요. 근데 돈에 너무 빠지다 보면 오히려 그 돈에 집착이 생기고 몰입돼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년에 한 6, 7만 불 이상 벌면 그 이상은 행복과 상관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거의 수평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어떤 물질을 소유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행복도가 오래 지속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사실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냈을 때 보통 때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사업도 성공하고 내 인생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꾸준히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 전략, 컨셉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만나는 분, 내일 만나는 분, 이번 달에 만나는 분들을 만날 때만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부족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법.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라.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고객에게 전달하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나눔과 배품. 또 마지막에 이제 적절한 교훈까지 주셨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효율성을 살린 경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강연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13개월 됐고 매장은 110개가 됐고 현재 그 해외 쪽으로는 지금 중국하고 말레이시아의 매장이 오픈 중이고요. 네네. 이제 베트남은 이제 합작법인 설립 얘기 중입니다. 예.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금이 좀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기본 초기 자본금이 얼마가 드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5명이 모아서 예. 이제 2억을 만들어서 많았네요. 5명이 2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4천만 원씩은 있었네요. 아, 네네. 예.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사업의 속도가 좀 나다 보니까 이 기존의 분들 돈을 더 갖고 있는 분이 좀 더 증자를 하고 해서 네. 결국에 우리 내부에서 5억을 만들었어요. 사업을 5억을. 하다가 예.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인력이 더 보강되고 지원해야 돼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엔젤 투자를 받게 됐는데요. 예. 현재 엔젤 투자 받은 돈은 한 8억 좀 넘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엔젤 투자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라고 해서 네. 창업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벤처 네네. 캐피탈이라고. 거기서 지금 투자 유치를 협의 중입니다. 투자를 좀 잘 받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뭐 나누고 베푼다 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대표님 투자를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지금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투자한 분은 예.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선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관계가 네. 이제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는 이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한 꿈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고 이런 걸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선배는 저한테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인생이 좀 불쌍해 보이게 생겨가지고. 약간 그 눈빛에서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 굳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아도 길게 롱런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너무 빠른 성장이어서 분명히 중간에 좀 멈추는 단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높아심에서 좀 드니까.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그 뭐 짧고 굵게보다는 네.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돈이 계속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당기지 못하면 그 비용이 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 볼륨을 빨리 높이는 만큼 그 비용은 절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볼륨을 빨리 높이면 그 매출 볼륨을 빨리 높이면은 구매 원가도 절감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이렇게 많이 단위당 인건비도 줄어들 거고 모든 비용이 사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그 외형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하는 게 네. 사업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사실 필수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예.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장 좀 휘청이었는지. 저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매장이 많이 오픈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매출이 높아지는 만큼 자금이 더 먼저 선지출돼요. 그래서 유동성의 위기들이 뭐 크진 않지만 잠깐씩 생기는데 네. 저희한테 그게 아주 크지는 않았던 이유는 사실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여러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앞으로 매장이 어떻게 오픈할지,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언제쯤 필요할지, 네. 투자를 받겠지만 투자를 못 받을 때 어떻게 대출을 받을지 이런 플랜을 한 5단계를 만들어 놔야 네. 그다음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네네.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대처를 해 나가셨군요. 네. 자, 일명 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갑질 논란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을 하시는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시스템, 미래 개선 방향 어떻다고 전망을 하시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과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만큼 이익을 내서 네. 그 비용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어떻게 재투자를 하고 이익을 얼마를 서로 나눠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가맹점 행복도 조사를 또 마치 직원 행복조사처럼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방법은 매주 월요일마다 제 핸드폰 번호로 전체 가맹점사에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채널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운영 조직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새롭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어떤 운영 조직에 있어서의 그 발상의 전환점 네. 어디에 착안을 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지도 좀 여쭤볼게요. 그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네. 15년 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실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엔 혁신, 그 다음엔 사람 이런 거에 공부를 하다가 네.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끝은 기업 문화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에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예. 매출은 어떻습니까? 치킨 시장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저희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창기보다 매출이 지금 2배 이상 1년 만에 그렇게 쏟아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자율적인 운영 방식에서 얻은 아름다운 결과물이겠죠. 저는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 같은 거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네. 어떤 마케팅을 추천을 하시고 어떤 거에 효과를 받으셨는지. 마케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야겠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설득은 잘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네. 그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단지 하나를 배포하더라도 그 평일에 사람이 많이 먹을까? 주말에 많이 먹을까?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주말에 많이 먹죠. 그럼 낮에 많이 먹을까? 저녁에 많이 먹을까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녁에 니즈가 많을 거예요. 그럼 그 니즈가 집중될 때 홍보를 하는 거고요. 홍보 채널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각각을 어떻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아까도 이제 레드오션 말씀 계속 네네네.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 그 생각하셨던 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신제품 개발은 어떻게 좀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네. 한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치믈리에라는 자격증을 선발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눈을 감고 치킨을 먹어도 무슨 브랜드인지 다 맞히는 분들이래요. 오. 그럼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치믈리에 분들을 한 10분 정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메뉴 평가단으로 모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신메뉴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신메뉴를 개발하시되 그 전문가 심사단이 먹어서 괜찮다고 품질로 검증한 제품만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신제품은 윤종신이 요즘에 매월 그 곡을 발표하죠. 윤종신처럼 우리는 최대한 신메뉴를 많이 만든다. 대신 통과되는 제품만 출시한다. 이게 현재 저희 제품 개발 전략입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치킨은 무엇일까요? 치킨은 저에게 팬티다. 팬티요. 이런 느낌. 팬티. 예. 양념 치킨은 빨간 팬티가 되겠고. 프라이드 치킨은 약간 누리끼리한 팬티가 되겠네요. 예. 그런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네. 이제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팬티는 죽을 때까지 이제 입잖아요. 이게 좀 벗으면 불편하고 입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스트레스도 생기고 힘든 일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라도 끝까지 그 우리 회사의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달성될 때까지 네. 그 벗지 말고 사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 보자. 예. 현재 이렇게 해서 그냥 재미삼아 팬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닭의 옷을 입히는 것처럼 대표님도 팬티를 입고 이런 느낌으로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3년 내에 전국의 매장을 확산을 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초로 코스닥 직상장하는 게 현재 목표고요. 좀 장기적인 목표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알려져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KFC밖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치킨이 메뉴 경쟁력이 저는 세계에서 충분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검증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한번 KFC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사업적인 측면의 목표고 개인적인 측면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배려하고 좀 나누고 좀 존중하고 이거를 끝까지 이제 유지를 해서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언젠가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FC 할아버지처럼 대표님이 딱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를 대표하는 신은님의 탄생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멈춰있던 프랜차이즈 시장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유민호 대표님, 지금 심장이 두근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만의 법칙으로 세상의 변화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사실 어제 되게 설렜고 재미있었던 경험입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사업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씨는 과연 물질적인 게 있다면 물질적인 나눔 아니면 그게 없다면 누군가 기분 좋게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베풀고 나눠야 할 시간, 당신의 그 행동이 당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